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9월 4주차였습니다. 한 주 동안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는데요. 슬픈 일을 이야기해봐야 기분만 우울해지니까 기쁜 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번 달은 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금리는 5.5%이고 다음 금리 결정은 11월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점도표가 공개가 되었는데 점도표가 조금 애매했죠. 자, 먼저 2023년을 보시면 연준 위원들이 총 18명이 있는데요. 일단 다수는 연말까지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된다는 것으로 점을 찍었습니다. 5.75%가 적정금리라고 표시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또 여기 7명은 현재 금리가 적정하다라고 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올 연말에 적정금리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혼돈스러운 게 내년 이후부터인데요. 자, 여기 한 명은 내년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찍었고, 나머지는 내년에는 금리가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고 찍었는데요. 올해와는 다르게 내년에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겹치는 곳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구간이 4표씩 받은 5.5%, 5.2%, 5% 이렇게 이 3개 구간은 각각 4명씩 적정금리라고 찍었는데요. 그리고 2025년에는 세로로 더 길게 퍼져 있죠.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이후 미국 금리는 철저하게 물가지수에 따른 데이터를 보고 금리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점도표상으로 보면 6월에는 적정금리를 5.75%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9월에도 그 부분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금리가 0.5%씩 상향되었는데요. 지난 6월에는 내년 말 금리로 4.75%를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5.25%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0.5%가 올라갔고 202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5%로 예상이 되었던 금리가 이번 달에는 4%로 예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도 금리는 0.5%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미국과 한국은 현재 금리 차이가 2%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다음 달에 금리 결정을 할 텐데요. 어쨌든 이번 달에 미국이 동결을 했으니까 다음 달 한국도 동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내년에도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격차가 2% 멀어져 있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조금 더 내린다 하더라도 한국은 금리를 더 내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0.5%만 내린다면 아마도 한국은 내년 말까지 3.5% 금리로 쭉 동결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어쨌든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도표가 공개가 되고 미국 주식시장도 폭락을 했지만요. 한국도 이번 주에는 폭락을 했습니다. 주가 지수가 3% 하락했는데요. 금요일에 2,500을 깨고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2,500은 간신히 지지를 하고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를 볼 텐데요. ISA 계좌 이번 주에도 이지스 밸류 리츠를 1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지스 밸류 리츠는 저번 주에 제가 4,200원대에서 100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4,100원대로 주가가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150원에 100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향후에 또 4,1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100주 추가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기쁜 일도 있었는데요. SK텔레콤이 드디어 저의 본전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참 오래 걸렸는데요. 이번 주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저도 이제 1%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지스 밸류 리츠는 저번 주보다 주가가 조금 더 하락했고 JR 글로벌 리츠는 저번 주와 비슷한 것 같고요. 삼양옵틱스도 저번 주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우선주도 여전히 주가 흐름은 좋은데요. 수익률이 조금씩 커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저의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수익률을 다 까먹었는데요. 이제는 본전까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자,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SK텔레콤입니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네,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 주식시장 안 좋았지만 SK텔레콤이나 하나금융지주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주가를 꾸준히 상승을 시켰는데요. 금요일에는 51,000원을 넘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배당 기준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에 배당락이 나올 텐데요. 배당락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배당락이 적게 나오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ISA 계좌에서 SK텔레콤을 매수했던 리스트를 한번 쭉 뽑아왔는데요. ISA 계좌를 2021년에 만들었지만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5월이었거든요. 5월 달에 첫 종목으로 SK텔레콤을 매수를 했는데요. 당시에 135주를 783만원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가가 58,000원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수를 했던 것인데 58,000원에 135주나 덜컥 샀고 그 이후부터는 꾸준히 샀습니다. 사고 계속 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 일기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주가가 낮다고 판단되면 그냥 계속 샀습니다. 10주 내지 20주씩 꾸준하게 매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타다 보니까 결국 수익이 나왔습니다. 배당주는 배당금만 제대로 나온다면 여유 자금 가지고 이렇게 물을 타다 보면 절대 손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SK텔레콤은 세 계좌에서 나누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두 계좌는 수익이 나왔는데 저의 나머지 한 계좌에서는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 일반 계좌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물을 타지는 않았거든요. 여기는 평단가가 53,000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현재 한 3%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주가가 올라오면 여기도 본전이 이제 올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55,000원 이상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매도를 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SK텔레콤 뉴스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넷플릭스와 분쟁을 종료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망 사용료를 내라, 나는 못 낸다, 이런 분쟁으로 3년간 소송을 했었는데요. 몇 가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양쪽 다 소송을 길게 가져가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지금 KT나 LG U+는 넷플릭스와 제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SK 브로드밴드는 이 소송 때문에 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협력 관계로 전환을 했으니까요. SK도 이제 결합된 상품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SK텔레콤에게 뭔가 대가를 준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부 기사를 보니까 망 이용료라는 명목 대신에 다른 명칭으로 SK 브로드밴드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SK텔레콤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뉴스는 스타링크가 국내 진출을 이제 하는데요. 국내 파트너사로 SK텔레콤과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의 자회사 중에 SK텔링크라고 있는데요. 여기 영업망을 통해서 스타링크는 이제 가입자를 모집을 하게 되고요. SK텔링크는 모집에 따른 수수료 외에도 위성통신 서비스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스타링크가 진출하면 국내 통신 3사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스타링크를 이용하려면 안테나를 사야 되는데요. 안테나 가격이 $600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현재 월 이용 요금이 $110이거든요. 그래서 B2C 시장에서는 이런 비용을 내고 이용할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안테나가 터지지 않는 곳들이 있잖아요. 뭐 산 꼭대기라든가 바다라든가 그러한 특수한 곳에서 통신이 필요할 때는 위성통신망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는 국내에서는 B2B 중심으로 가입자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금융지주인데요. 제가 수요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 흐름은 여전히 좋습니다.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다음 주에 배당락이 나올 텐데 배당락이 크게 나오지 않길 바라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저는 KDB생명 인수 관련 기사를 정기적으로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도 뉴스가 업데이트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실사를 끝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금융지주가 이걸 인수를 한다 만다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롯데손해보험이 매각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하려고 여러 곳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가장 유력한 곳은 신한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지주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KDB생명을 포기하고 그냥 롯데손보를 인수하는 걸로 뛰어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하튼 KDB생명보다는 차라리 롯데손보를 인수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JR글로벌리츠도 이번 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뉴욕 맨하튼에 있는 빌딩을 인수하기 위해서 공모사채를 조달을 했었는데요. 이게 다음 달에 만기가 도래했었습니다. 사채 금액은 700억 원에 연 이자율이 4.3%였는데요. 이걸 최근에 연장을 했는데 800억 원으로 연장을 했고 금리는 7.4%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기존 대비 3%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사채 금액을 100억 원을 더 조달을 했는데 왜 돈을 더 빌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차입한 돈은 2025년 3월에 만기가 되는데요. 일단은 기존 자산의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 무보증 사채 때문에 당장 내년 배당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벨기에 빌딩의 만기가 내년 말에 돌아오거든요. 그때 유럽 금리가 정말 중요한데 어쨌든 유럽도 금리가 빨리 떨어지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리츠 중에서 이지스 밸류 리츠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JR 글로벌 리츠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가가 주구장창 떨어졌는데 그래도 약간 반등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주가를 횡보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매달 30주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의 평단가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미국장이 조금 더 하락해서 저의 평단가 이하로 내려온다면 적립 규모를 조금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음이 아픈 소식인데 이번 주부터는 일반 계좌를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수익률이 처참한 종목들이 많이 생겨서 이걸 유튜브에 공개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졌거든요. 그래서 몽땅 모아가지고 북극으로 보냈는데요. 작년에 북극으로 보낸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북극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번에 보낸 친구들도 북극에서 조금 동결을 시켜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좋은 흐름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씩 데리고 와서 멋진 가격으로 매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ISA 계좌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이 3분기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25일이 배당 기준일이라는 거 잘 생각을 해두시고 배당 낙일은 26일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 투자 얘기는 추석 연휴 기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